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불같은 수익.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쿨쿨,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입니다. 불같은 수익 맞나요?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 아닐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등골이 서늘하네요. 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화요일 날 불화자. 네, 오늘 1시간 또 불을 지피도록 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네, 뜨겁게 한번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접수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수선한 증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전장만 하더라도 약간 또 희망의 부분, 우리는 언제나 희망에 찬 아침으로 장을 시작합니다만 너무 빨리 좀 열기가 꺾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미국의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번 주 발표되어 있는 CPI,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글쎄요, 미국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런 거시적인,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좀 국내 증시의 좀 냄비 긍성인가요? 또 국내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 말 그대로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꺼지고 또 한쪽으로 쏠리고 말 그대로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다, 풀렸다, 쏠렸다, 풀렸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국내 시장 참여자들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은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지금은 혼탁하죠. 물이 좀 오염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든 가능성이 있든 뭐든 간에 분명히 이런 급등은 반드시 후폭풍이 있죠.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 주들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장이 이렇게 좀 말 그대로 뿌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만을 흐린다? 이런 얘기는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흐리긴 했다 칩시다. 미꾸라지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은 깨끗해지죠. 그죠? 그래서 시장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자연 정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들 이렇게 시장 쏠림 현상에 이체전지가 아니고 초전도체가 아니고 이런 식이면 종목들이 지금 한 1, 2주간 다 뭉개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장은 정상화 과정이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올 거니까요. 이 시장의 쏠림 현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것 또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방 해결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문의 주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여러분들 종목을 띄어 올려줄 것인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종목이 잘못된지 내가 잘못한 건지 시장이 잘못된 건지 제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오늘 1시간 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시장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잘해주시는데요. 이런 분석들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GS 리테일 주셨고요. 매수가가 25,000원, 비중이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972억 달성을 했고요. 편의점과 호텔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재 종가는 22,750원으로 매수가를 아직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어떻게 매수가에서 좀 탈출의 기회를 줄까요, 전문가님?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을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과밀집돼 있잖아요. 정말 동네마다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으로 밀집돼 있는 이 편의점들, 정말 수익성이 나올까? 이제 이쪽도 약간의 좀 레드오션으로 좀 변질돼서 장기간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래서 깜짝 실적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되뇌겼었던 종목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잠깐 보시면 고점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제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깊었던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좀 반가운 실적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GS 리테일이 편의점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호텔도 있었어? GS 슈퍼마켓은 알지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편의점은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네, 슈퍼, 호텔 이쪽에 매출 비중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이런 게 뭐예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좀 성장성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의 마진율이 좋아졌다라는 게 일단 무엇보다 이번 실적도 숫자도 좋았지만 양도 좋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 주가가 25,000원이시라면 네, 저는 충분히 이번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해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은 시총이 엄청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GS 리테일 시가총액은 지금 보시면 한 2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동네 여러분들 지금 집 앞에 나가고 있는 GS 편의점이 시가총액이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좀 비주류 섹터, 말 그대로 좀 인기가 없는 이 편의점이나 호텔, 슈퍼마켓에서 2차 전지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슈화되기 힘든 이러한 그 생활 밀착형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세 탄력은 더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 나고 팔 종목은 아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제 GS 실적 발표한 GS 리테일과 오늘 실적 발표한 GS 리테일은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괜찮네요. 높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비중이 낮으시다면 10% 묶고 더블로 한번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묶고 더블로 가면 한 24,000원만 가도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적 좋고 기관 돌아오니까요. 비중 20%로 확대. 그리고 묶고 더블, 그리고 목표 주가 한 25,000원 정도 매수가로 잡으시면 물타기 하면 매수가가 이제 수익권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아마 지금 8월 안에는 충분한 전략을 성공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전략을 한번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호실적 발표를 계기로
충분히 주가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꼼꼼한 상담 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주셨고요. 성우 하이텍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700원에 비중 7%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OEM 부품 전문 업체에서 선발 주자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종가 살펴보면 1.34% 밀려난 11,0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좀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오늘 성우 하이텍 물어보신 분이 상당히 좀 대중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 주가도 매수 주가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도 굉장히 좋게 영업이익률 거의 10%대 가까이 내주었음에도 자꾸 노이즈가 들리는 거예요. 뭐다? 이번 2분기가 피크 아니야? 이런 거죠. 너무 잘했는데 지금이 한참 정성기구나. 뭐 스포츠 선수를 치면 뭐 한 20대 후반이 최고의 좀 몸값과 전성기 정도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로 치면 물론 경기마다 약간의 터무니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최고의 전성기 아니야? 지금 최고의 실적 아니야? 이렇게 좀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줬고요. 그렇다고 영원히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2분기 실적 물론 우려감은 있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릴 거거든요. 왜?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내리잖아요. 테슬라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아이폰이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삼성 갤럭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죠. 그러면 IRA 우리는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보조금 지금 못 받고 있죠, 당장. 이러니까 확실히 우려감은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잘 만듭니다. 테슬라보다 훨씬 보조금 안 받아도 훨씬 싸요. 가성비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현대차, 기아차 하면 옛날부터 좀 약간 좀 싼 가격에 사는 국산차 이렇게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 때마다 오히려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겠고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가성비 뭐 충분히 있다. 그리고 IRA 보조금도 충분히 잘 준비해 공장 다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매수 주가 12,700원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12,700원이시면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잘 하신 거는 같은데. 뭐 이렇게 빠질지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시청자분도 뭐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누구나 공감되는 구간에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3인방 대장주를 보면 성우 하이텍 그리고 서현 이화 그리고 화신 세 종목만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죠. 차트가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게 쭉 지금 나선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실적도 이게 갑자기 뭐 안 좋아질 리 없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서 봤듯이 이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팩트는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반등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LS 그룹주들까지도 이런 좀 버블이 꺼지면 이 버블이 갑자기 뭐 은행주로 갈 겁니까? 갑자기 뭐 증권주로 갈 거예요? 뭐 건설주로 갈 겁니까? 이렇지 않다면 차로 차차차죠. 완성차, 2차 전지차, 자동차 부품, 그렇죠? 차차차 이렇게 순환매도 돌거든요. 저는 괜찮다. 순환매 다음 차례도 순번도 있고 실적도 괜찮고 여기서 뭐 굳이 시장의 노이즈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저는 비중 7%면 비중 조금 더 확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불안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겠다. 심지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세비캔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2,500원에 비중 5%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종가 살펴보면 네, 0.12% 오른 83,5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페베토리는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순환매가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포스코그룹주들 이렇게 버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건 맞았는데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전략들은 순환매가 좀 다른 쪽으로 돌기를 바랬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초전도체라는 아주 슈퍼 혜성처럼 등장한 테마가 등장을 하면서 수급을 그냥 다 빨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런 급등 테마들이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 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 음악도 모든 리듬 템포가 있잖아요, 그죠? 땅 따당 땅땅 이런 템포들이 있는데 이게 땅 했는데 땅 끊겨버리면 다시 쳐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끊기다 보니까 세비캠도 주가가 눌림목에서 반등을 줄까 말까 2차 전지 폐배터리인가 뭐 충전소인가 뭐 어딘가 뭐 이렇게 완성차인가 부품주인가 하다가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뭐 비단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전고체도 그렇고 뭐 지금 방금 봤던 자동차 부품주 그렇고 막상 그냥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양극재든 음극재든 그냥 다 와장창 다 맥이 깨져버린 거죠. 바이오리듬이 완전 무너진 상황. 그러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상체 리듬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시장이 지금 리듬이 완전 깨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비캠 한 번 더 일단 보유 전략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일단 종목이 또는 업황 순환매가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내일 또 전도체 관련주들 내일 또 상한가 갔다가 또 모레 또 하한가 갔다가 뭐 계속 그냥 지네들끼리 상한가 하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리듬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간상 좀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전도체 관련해서 여기서 종목 상담을 좀 방송국에서 약간 좀 꺼려하는 내용이긴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바타 영화 보면 우리가 영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상상력이 뭐였냐면 왜 그 행성을 침공했을까요? 왜? 무슨 광물을 얻으러? 뭐 초전도체 광물을 얻으려고 그 행성을 침공했던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 행성들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잖아요. 우리는 육지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초전고체가 자성 때문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온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일종의 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미국이나 중국 이쪽에서 뭐 오늘 미국 결과도 나왔지만 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장에서 좀 이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다시 좀 묻히고요. 이제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시 이렇게 시장에 뭐 로봇 이런 AI 이렇게 또 반도체에서 2차 전지에서도 뭐 폐배터리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세비캠 아직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종목이 되게 좋아서 실적이 되게 좋아서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다만 시장의 순환매 단절돼 있었던 바이오리듬을 찾자. 그러면 세비캠도 한번 꿈틀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세비캠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장중에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계신데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주셨고요. 네이버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만 8천 원, 비중이 30%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요즘에 네이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한번 탈출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예찬론자가 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매번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는 정말 국민 밉상 주식이 좀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를 제가 문의받았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 7월 25일 날 카카오를 말씀드렸을 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 25일 여기 자리였습니다. 주가가 한 5만 원 간당간당 하는 주가였어요. 종가가 한 4만 9천 원 정도. 여기 자리였죠. 그죠? 4만 9천 원. 자,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좀 드렸냐면, 이 자리죠. 자, 혹시요, 시청자분, 가능하시다면 카카오를 손절을 하시고 네이버를 사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제 전략을 쓰셨다면, 카카오를 뭐 5만 원에 팔고 네이버를 사셨다면, 자, 카카오는 5만 원에 팔았는데 오늘 종가 5만 2천 원밖에 안 돼요. 한 3% 올랐습니다. 3%. 그냥 오른 건 오른 거니까요. 자, 근데요, 네이버를 지난주 화요일 날 매수를 했다면 20만 원에 샀다면 지금 수익률이 22만 3천 원, 10% 이상 수익이 났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역시 그때 네이버를 살 거 그랬나요? 네이버를 샀으니 제가 잘했나요? 아니면 뭐 이런 단시적인,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이 네이버의 카카오는 이제는 도찐 개찐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원래도 네이버 카카오를 네카오라고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불렀잖아요. 국민 투자자들이 불렀잖아요. 그죠? 9만전자도 누가 불렀어요? 9만전자라고, 10만전자라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애칭들이 생겨납니다. 애칭들이. 그때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뭐 10만전자다, 뭐 태조 이방원이다, 뭐 네카오다. 이럴 때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카오는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왜 네카오입니까? 네이버는 네이버고 카카오는 카카오죠. 그죠? 얘는 카카오톡이고 얘는 라인인데요. 검색 엔진도 틀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이버는 된다. 카카오는 안 된다. 카카오는 계속 잘해야 눌러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일주일에 10%가 차이 났어요. 지난달 말 대비 네이버는 10%, 12% 올라가고 카카오는 2% 올랐습니다. 한 달 또 1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엔요. 불과 보름 만에 10%가 수익률이 차이가 났습니다. 1년 뒤면, 2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특히나 카카오가 더 빠지고 네이버가 더 올라간다면요. 정말 이제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를 교체하시고 네이버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비중 30%, 30%는 뭐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많으신데요. 종목이 괜찮으니까 저는 그대로 스테이, 홀딩 전략, 비중 더 이상 높이지 마시고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대신에 마지막 이제 이번 달 말 한 28일경에 이제 네이버에 드디어 하이퍼엑스, 초거대 AI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네이버의 이 불씨를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세가 정말 그때 휘발유를 불어서 휘발성 재료가 나와서 정말 확 불이 번질지, 아니면 이거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안 쓰네? 이렇게 될지 그거는 일단 보실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톡방에 계시면 이 증권가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쯤 네이버의 초거대 AI와 관련한 승패는 제가 그때 이번 달 말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는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 이 하이퍼 클로버 이후에 동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포스코 DX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1,900원, 비중이 10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100%인데 현재 수익권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굉장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DX 같은 경우에는 9.38% 오르면서 32,650원 이렇게 종가를 보였습니다. 현재 수익권인데요. 비중이 100%다 보니까 신중히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간만에 수익 종목 상담. 네, 간만에 수익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게 참 포스코 그룹주들은
재밌는 게 사명을 잘 바꿔요. 왜 이렇게 잘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밌는 게 포스코 홀딩스만 앞자가 영어로만 포스코고 나머지는 한글로 다 포스코고 포스코 DX는 포스코 ICT에서 또 사명을 바꿨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케미칼에서 퓨처엠으로 바꿨고요. 뭐 아무튼 이름을 상당히 잘 바꿉니다. 물론 글쎄요. 뭐 사람이 참 일을 잘 안 풀 때 개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 그렇게 지금 한참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그룹과 관련해서 IT 관련한 회사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런 회사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신세계는 뭐 신세계 IC 갖고 있고,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갖고 있고, 뭐 삼성은 삼성 SDS 갖고 있고, 그죠? 포스코는 포스코 ICT, 포스코 DX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겠죠,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광물을 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거를 운반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거를 가공을 해서요. 삼각편대는 이해는 돼요, 이제.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원, 운반, 가공. 근데 포스코 DX가 이거를 컴퓨터로 뭐 그건 하겠죠. 뭐 몇 톤 들어왔어요. 뭐 몇 톤 나갔어요. 그죠? 계산기 역할을 하고 뭐 물류 뭐 이렇게 뭐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그렇게 막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직접적인 2차 전지 수혜주는 아닙니다. 그죠? 연관성은 상당히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2차 전지와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수익 3만 어유 100% 비중이신데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셨네요. 그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비중을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빨리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아시죠?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관련이 있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무너지면 포스코도 무너지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들 시세를 땡긴 거니까요. 그죠? 포스코가 가야 포스코 DX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생태계처럼 얽혀 있는데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죠? 에코프로죠. 그죠? 네, 에코프로가 이제 이 13일쯤 MSCI 편입에 되느냐 마느냐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 한 1조 원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갈까요? 제로 노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물론 시작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마지막 제로로 MSCI 편입은 아마 될 걸로 봐요. 근데 MSCI 편입이 됐다? 에코프로 이제 다시 가즈아가 아니라 제로 노출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물려서 2차 전지 버블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동반 쓰나미처럼 떠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처럼 가장 연관 없는 기업이 가장 먼저 두들겨 맞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늦게 떨어질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DX 같은 거,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강판 만드는 회사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정말 떠내려오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DX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에 못 파시면 아마 다음 주 종목 상담하실 때는 아마 큰 손실에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실 것 같습니다. 100% 비중 확실하게 많이 줄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DX 비중이 100%이시잖아요. 수익권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이수 페타시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2,000원, 비중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41%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에는 도달 못한 상황이거든요. 31,800원 이렇게 종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에서 좀 시끄럽다 했던 종목들 오늘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한번 매수가에서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뭐 자타공인 반도체에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죠. 네, 정말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가가 막 올라오기 전에 제가 5월 달에 한번 이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목을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뭘 이수페타시스가 잘 PCB 단에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한쪽에 다른 쪽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닫힌 공정이나 경쟁사들 있죠, 뭐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킨이면
양념치킨 개발하고 마늘치킨 개발하고 뭐 허네이도 토네이도 치킨 개발할 때 이스페타시스는 그냥 열심히 후라이드만 튀긴 거예요. 후라이드 시세가 근데 후라이드가 굉장히 좀 다 후라이드를 이제 안 튀기다 보니까 후라이드 공장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GPU빨 엔비디아 여기가 이제 시세가 터진 거죠. 운이 되게 좋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기에는 기술력을 많이 요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 만들어서 나 아니면 안 돼. 이제 이게 아니라 그죠? 이 기술력의 극복 난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한 우물을 팠던 아주 운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운은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죠?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자기 가진 역량보다 주가가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의를 보셨다면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 여기 11선 이탈하는 음봉 두 개가 여기 깔렸죠. 그죠?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거든요. 21선까지 깨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2,000원이시면 정말 꼭대기에 가서 장렬하게 물리셨는데 이거 지금 손절을 안 하시면 나중에는 아마 한 25,000원대 가격대에서 아마 40층에 사람 있어요 하면서 네, 굉장히 조금 낙폭이 커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요. 방법이 없어요.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절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지금 가격대 비중도 작으시니까 손절 매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 좀 손실권이지만 지금 좀 잘라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상담 접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미래컴퍼니고요. 네. 매수가 38,000원이고요. 네. 50% 비중은 50%고요. 매수가가 38,000원, 비중 5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43,5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 과연 언제 또 팔아야 잘 팔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미래컴퍼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란톡의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거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지금 좀 개어내셨네요. 그죠? 네. 네. 막 목소리가 커졌다 잠깐 볼륨을 자체 음속으로 좀 하셨는데요. 미래컴퍼니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건 맞아요. 그죠? 시장의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죠. AI에서도 의료 쪽 AI, 뭐 루닛과 관련해서 뭐 JLK 이쪽 종목들이 강했고 로봇 쪽에서도 네, 이렇게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 얘는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과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는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종목이 뭐 잘못돼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으셨고 계셨어요? 5만 원에 잡았는데요. 네. 계속 올라가길래 그냥 차트가 예뻐서 냅뒀거든요. 그러니까요. 5만 원 잡으셨으면 참 거기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표현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번 이렇게 주식하다가도 강단 있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강단 있게 한번 잘 해보셨고 이게 수익이 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 전략으로 한번 잘 가지고 가보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매도 타이밍은 지금 슬슬 놓치셨어요. 제 강의는 많이 보셨잖아요. 11선 여기 두 개 일단 깨졌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지금 두 개 깨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주가를 들어올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슬슬 나가고 있잖아요. 매도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이번 주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돼요. 무슨 흐름이냐면 지금 주가가 밀려 있는 게 과연 얘가 이 트렌드에 벗어나서 이제 다 의료 쪽 AI, 의료 쪽 로봇 이런 테마주들이 완전 다 소멸될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는 게 일시적으로 이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죠? 시장에 어떤 테마가 등장했죠? 지금요 초 내려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어느 테마가 등장하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저기 초고속 그거 어. 때문에. 그렇죠. 초전도체 때문에 지금 가는 테마가 없어요. 네, 지금 네.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없어요. 다 밀렸어요, 지금. 그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밀렸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시장 판단해 봐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궁금해하고 시황을 저한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의 하락 이유가 바로 전도체와 관련한 테마가 너무 일주일 동안 수급을 빨았다가 내뱉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얘가 안 가요. 그러면 얘가 갈 놈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안 간 거면 얘네가 안 갈 때 얘는 가야 됩니다. 물론 내일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 갔어요. 그럼 얘는 또 못 갑니다. 그거는 또 딜레이를 지켜봐야죠.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포인트는 제가 앞서 1시간 지금 1시간 초반부에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미국 증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장 빠지는 거 보고 누군가가 노란톡방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CPI 때문에 빠지나요? 아니요, 이제 와서 무슨 미국 CPI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국내 내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포모 현상, 정말 몰빵으로 시장의 거래대금을 빨아다니는 이 현상이 없어질 때 이제 종목을 판단해 보자고요. 솔직히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한가를 얘네들이 웬만큼 갔기 때문에 아마 모습은 주 후반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시니까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가네요. 이제 됐네요. 얘는 패스네요. 트렌드는 맞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얘는 안 가나 본데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질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판단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하죠. 보유하고 계셨다가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시황 분석해 주실 때 함께 들으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명신산업 주셨습니다. 매수가 21,000원, 비중 1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2주 오늘 종가 살펴보면 1% 정도 밀려나면서 18,6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참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종목이 워낙 시세가 좀 더디고 잘 안 가서 명신산업이 아니라 X신산업이라고 좀 많이 좀 부르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가는 주식 애칭이 붙지만 좀 잘 못 가는 주식한테 좀 욕을 많이 먹는 종목이 아닌가 먼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명신산업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명신산업 기관 매도가 너무 세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부품 관련주라고 해서 상장 2021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말 지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테슬라 수혜주다라고 옷은 정말 멋진 옷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옷이 시장에서 1,000원짜리 옷과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명신산업을 보면 잠깐 기업 분석해 보시면 괜찮아. 실적 괜찮은데 왜 이렇게 종목이 욕을 먹지?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낮은 거는 비단 얘만 낮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보통 OP 마진율 5% 내외입니다. 잘하는 회사가 이제 7% 정도, 이번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잘해서 올해 한 10% 정도 내주는 거지.
특히나 부품사들은 5% 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분기 실적 이거 오피 마진 10%나 나왔어? 4천억 매출에 400억 나왔네. 야, 명심 됐다 이제. 그렇게 저도 느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시세. 시청자분 종목을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잘 사셨는데 참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보자. 2분기 실적 보고 그래도 늦지 않는다. 왜? 팩트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미국의 테슬라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 확대 전략, 단가 인하 전략 분명히 위기감을 느낄 만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자동차 부품주 포기하지 말자. 저는 이 전략 계속 고수를 해드리겠고요. 명신산업 이거는 그렇다고 묶고 떠블라 가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업황을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그죠? 버티는 거와 공격하는 거와는 틀립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가드를 올리고요. 한번 버텨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보유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매수해도 될까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시간은요. 정말 종목을 매수하기 직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정말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 삼성전기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기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전문가님? X.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삼성전기는 보유하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 보시는 분들 와 되게 좋대 저게 좋대라고 하고 주가도 꿈틀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삼성전기를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아마 되게 공감할 거예요. 양치기 종목. 되게 좋다라고는 주가 안 가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또 막 되게 좋대요. 주가는 안 가요. 자, 이 흐름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면 저 멀리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올라가면 되게 좋다. 그리고 쓱 말이 없어요. 올라가면 되게 좋다. 쓱 말이 없어요. 그게 지금 한 3년째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 서울반도체 같은 LED 업황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MLCC, 그러니까 삼성전기 하시면 전자산업의 쌀, MLCC. 자, 좋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은 맞고요. MLCC가 분명히 필요한 소재임은 맞지만 자, 쌀은 뭔가요? 쌀.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쌀이 되게 맛있을 수는 없어요. 네. 자, 보통 맛집을 가면 반찬이 형편없는데 쌀 먹으러 가나요? 밥 먹으러 가요? 자, 밥 한 공기 주세요 하면서 막 밥만 드립다 먹나요? 아니잖아요. 찌개가 맛있든 뭐 생선이 맛있든 뭐 구첩반상이 나오든 메뉴가 맛있어야 밥도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밥을 되게 맛있게 해도 이게 막 되게 장사가 잘 되기 힘듭니다. 다른 게 맛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전자산업의 쌀, 삼성전기, 자, 밥은 맛집인 건 맞습니다만 다른 반찬 잘하는 집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됩니다. 그죠? 망할 일은 없죠. 쌀을 만들고 밥만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성장성은 그만큼 없다. 그죠? 밥 먹으러 누가 그 가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 해도 사지 마세요. 그냥 2년째, 3년째 계속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삼성전기는 별로 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업황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역시도 크게 좀 성장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 관련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메디톡스 저희 어떻게 매수해봐도 될까요? 지금 보톡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 휴원스입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죠? 휴원스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좀 계속 좀 소개드렸던 종목들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갑니다. 근데 메디톡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세대 보톡스 관련이죠. 물론 상당히 좀 소송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지쳐 있고 주가가 좀 노이즈도 많았지만 저는 이 상태로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또 꼭 원조 맛집이라고 해서 뭐 손님이 다음에 또 들어올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업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들. 정말 어려웠던 시기 잘 지났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진정되는 국면이 지금 메디톡스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가 보시면이죠. 여기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주가가 뭐 거의 겨우 10만 원 겨우겨우 바닥바닥 다지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주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맷집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저는 지금 매수 한번 해봐도 되겠다. 종목이 뭐 차트적으로 뭐 꼭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됐다.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트라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종목 상담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 매수해도 될까요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석들 나는 장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유효한 시장 전략들을 좀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는 오늘 상담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주 후반 이 시황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시황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이버 이달 말에 또 하이퍼 클로버 공개도 앞두고 있죠. AI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현재 수익권이다 보니까 비중이 큰 만큼 지금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희 방송 상담부터 매수해도 될까요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